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이슈, 오늘도 굉장히 또 경악스러운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참으로 지금 난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러시아 군인이 1살짜리 아기 성폭행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정도면은 뭐 지금 뭐 유튜브 검열 걸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인 같은 경우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군인, 푸틴을 지지하는 이런 지금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악마의 탈을 쓰고 금수화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대목, 미사일 폭격에 대한 이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친러와 반러에 대한 대결 구도 굉장히 또 세게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전쟁은 전쟁이지만은 지금 뭐 성인 아이 성폭행에 대한 이슈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다. 정말 천이 공노할 일들이 이 정도면은 선을 완전히 넘은 거죠. 그래서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뭐 죄를 짓고도 이에 대한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악마다 라는 부분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인데 지금 이제 요 대목이죠. 이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한 세 아기까지 성폭행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97년생이며 지금 러시아 남부 출신이고 성범죄 영상은 SNS에 이제 자랑스럽게 또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대목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또 크게 가져간다. 라는 부분들 너무 지금 경악스럽네요. 그러면서 존슨 총리가 키이우 깜짝 방문, 우크라이나들 사자의 용기를 보여줬다라는 대목이고, 그래서 지금 키이우 지역이 굉장히 또 뜨겁죠. 그래서 유럽연합도 이제 수장이 방문을 했었고, 유럽연합 가입을 빠르게 앞당기겠다.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상관이 없는 국가지만 굉장히 나서가지고 영국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기라든지 군자금 조달, 또 이제 식량, 이런 것들을 보내주겠죠. 그리고 난민들 이제 케어해주는 부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크게 간다.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속도가 빠르겠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들어가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또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까다롭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민주국가이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받아주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예외다. 그래서 나토는 가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나토 가입을 하면은 이 폭격에 대한 부분들은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고지간 우리가 가입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야, 이 러시아가 참 심각해요.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데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됨으로써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천연가스, 유가, 또 이제 곡물 파동, 뭐 어찌됐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야 뭐 이제 원전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기름은 뭐 러시아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중동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데 또 비축유 방출해서 어느 정도 잡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밥상머리 물가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 잘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가히 충격적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토부 장관 원희룡. 그래서 오늘 장관 발표가 있었죠. 8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지금 뭐 추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추경호 지금 이제 이 후보가 이제 의원이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원팀을 넘어서 드림팀 간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또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원희룡 지금 전 지사가 결국은 국토부 부동산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주지사를 오래 했죠. 오래 하면서 제주 공항에 대한 이슈가 있죠. 지난번에 또 달걀을 또 맡기도 했었는데 제주 이제 이 공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장동 1타 강서로 유튜브 조회수도 뭐 100만 뷰가 넘어가고 굉장히 지금 활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문제를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중산층, 서민층 모두 다 집을 가질 수 있는 이 구조를 설리게 하겠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반절은 국가에서 대주고 반절은 개인이 돈을 대고 그래서 소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득이 나면 나눠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나 집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될지 그리고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도 쭉 안내를 해드립니다만은 이게 보통 이게 재개발 걸리는데 뭐 10년은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20년 걸려서 재개발된 분이 있어요. 거의 지금 60, 70 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진단 통과하고 이 절차가 한 10단계 정도 있는데 여기에 기본 10년이다. 단축시켜준다고 해도 이제 7, 8년 걸릴 텐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는 넘어가야 되겠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갈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통과시켜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로는 이게 하는데 국회 법을 이제 통과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금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물가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나온 기사가 셀트리온 주가 대체 언제 가느냐, 지금 이런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 지금 팬데믹 관련주, 최대 수혜주 분류, 실적 수익성 호조에도 주가 시들시들, 엔데믹으로 관심 멀어지고 현재 주가 수준 의무인도 엇갈린 평가, 회사 측에서 보도성 뉴스의 추경 매선 신중 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평가 분석도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좋은 기업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은 기업이라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안 좋은 기업이라 공매도에 타겟이며 악성 레포시 나오고 왜 이런 모양인지 그래서 사실 뭐 땅에 파묻은 것도 아닌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갈 것인지 83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속에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거냐. 바이오 제약 주가가 조정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우세다. 그러나 저평가라는 분석도 많이 있다. 뭐 이거 뻔한 얘기죠. 예. 좋다라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혜택을 받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못 가고 있다. 일단은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잘 안 맞고 폐기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백신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유행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4차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잘 안 맞는다. 그러면서 치료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엔데믹으로 가기 위해서는 치료제는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밖에도 다른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삼바는 이제 CMO로 지금 뭐 80만 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지금 공매도에 밥이 됐죠. 또 이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 효능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쭉 올라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렘데시비르도 아웃이 됐고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이제 결국은 많이 쓰지 못하고 나가리가 지금 탈락은 아니지만 이제 안 쓰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상당히 지금 많이 팔았고요. 앞으로도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일단 지원 금액도 굉장히 또 쏟아붓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좌우지간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그리고 이 경영진 측에서도 마땅한 재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병이라라는 카드인데 이거를 꺼낼지 말지도 아직 그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병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어그러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신뢰도가 추락을 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다른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합병이라는 재료가 강력하게 필요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기대감이 죽지는 않았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